봅시다. 우리가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싶은데 2번 2번 맞나? 1번이 그 기후 변화 아니가? 이거 피해 안 한 거 같은데 했어. 야, 그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하지 않았나? 그치. 딱한 번. 뭐에서 끝났어? 다 끝났네. 이렇게 여기까지 끝나는 빙하까지 끝나고 라이트하고 빙하. 그 다음 뭐냐? 그 기후 연구 방법을 2번으로 하잖아요. 기후 연구 방법 2번이라 했어? 네. 아, 그럼 3번으로 가자. 3번. 이거 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제목을 갖다 뭘 하면 되냐면 지구 온난화 하면 됩니다. 지구 온난화. 딴 데다 보는 거. 지구 온난화. 특가 기획 이게 페이지 수 적어. 지구 온난화 들어가면 되나? 네. 자, 지구 온난화인데 지금 먼저 요거부터 가르쳐 줄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있지 맞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갖다 뭐라 그러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지? 그래서 자, 중간쯤에 가시광선 적어라. 가시광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시광선이 색깔이 빨간색부터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 간다 그랬잖아 맞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나눈 기준은 뭘로 나눈다 그랬지요? 파장으로 나눈다 그랬지 맞지? 파장. 어디가 파장이 크다 그랬지? 빨간색의 파장이 크다 그랬지. 그 다음 보라색의 파장이 작다 그랬지. 이건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뭐라고 얘기했지? 더 길면? 모르나? 적외선 아닙니까? 적외선. 적외선. 그 다음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뭔데? 자외선. 알지?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통합해서 그냥 전파라고 얘기할게요. 전파. 자,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X선, X선보다 더 짧으면 감마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게 해당하는 거 위에 타이틀도 우리는 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요 밑에 파장별로 나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알고 있나? 진동수.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작다 그랬지 맞지?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야는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큽니다. 그치? 진동수. 그 다음에 에너지. 어디가 크지?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 쪽이 파장이 크지 맞지? 파장이 크다. 그 다음 여기가 파장이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식이 있지 맞죠? 식이. 어떤 식이야? E는 람다분의 F. HF. 요거는 람다분의 HC. 이런 식이 있다 그랬지 맞지? 여기서 H가 뭐라 그랬지? 플랑크 상수지. 상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C가 뭐지? 광속이지. 그럼 요것도 상수잖아 맞지? 그래서 신경 안 쓰면 돼.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여기에 있던 에너지 그 다음에 F가 뭐지? 진동수. 그 다음에 란다가 파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는 비례, 에너지하고 파장하고는 반비례. 응? 여기서 뭐 진동수하고 파장 얘기해도 반비례 이렇잖아 맞지? 그래서 E는 HF, 란다분의 HC. 이 공식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그때 요게 해당하는 거는
물화생지 파트에서 다 써먹는다고 꼭 주의해서 암기해놔라 얘기했었지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이걸 갖다가 오늘 시간에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가시광선 있잖아. 이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우리 대기 있지. 대기. 이 대기가 흡수를 갖다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가시광선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시광선은 지표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표에 가시광선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물체의 색깔이나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적외선. 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 거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나 안 그러면 H2O 있죠. 요거들이 거의 흡수해 버립니다. 이 적외선을 갖다가 대기에서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지표의 적외선은 많이 오지는 못한다 그랬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자외선이 있지. 이 자외선은 어디에서 흡수하냐면 오존층에서 흡수해 버리지 맞지. 그래서 지표에 많이 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지표로 도달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가시광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흡수되는 거 이산화탄소와 물에 흡수되는 거는 적외선, 그 다음에 오존층에서 흡수되는 거 그거는 자외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로 뭐를 갖다가 우리가 볼 거냐면, 지구에서 복사 평형을 갖다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사 평형. 자, 우리 앞쪽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앞쪽에서 보면 위도별로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야? 적도 부분 있지, 적도. 저위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이 받지.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받지, 맞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나? 자, 여기 지금 내상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적도 쪽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그 다음 고위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알겠지? 그랬을 때 지금 요게 해당하는 거, 요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태양 에너지,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 일자로 그렸던 거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흡수량이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방출량. 자, 그러면 이 적도 부분 봐라. 적도. 이 적도 부분은 태양 에너지는 많이 받는데 지구 에너지는 적게 내보내잖아. 맞죠?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남겠나 부족하겠나? 적도 쪽. 에너지가 남지. 그래서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겠지, 맞지? 부족.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받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많이 방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하나 뭐냐면은, 지구에서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하다, 맞죠? 저위도가 에너지는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위도별로 봤을 때는 불균형.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이동시켜 주지, 맞지?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놈이 누구라 그러더노? 대기와 물. 해수지, 맞지?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요거를 이동시켜 주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 얘를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치?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이렇게 해버리면 칠판 잘 안 보이지, 맞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참. 민수 봤다. 응?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 지옥 간다. 너가 저기 그거 한 번 봤지? 저기 신과 함께 봤지? 지옥 간다 지옥. 자,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지구 온난화를 할 거야. 자, 3번 지구 온난화. 그럼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게 아마 그림은 중등부 책에 있을 거야. 자, 일단 여기를 갖다 선생님이 지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표. 여기가 지표고. 그 다음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기가 있다, 맞지? 대기가. 여기를 갖다 선생님 대기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랬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100으로 볼게요. 100%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대기 중에 들어올 때 반사 일어납니다. 알겠지? 반사. 그러면 나중에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와서 지표에서도 보면 빙 안에 있는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자, 요렇게 해서 또 반사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반사되는 양이 얼마쯤 되냐면 30%가 돼요. 30%. 그래서 이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우주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럼 봐라. 나머지 부분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 지구로 들어와서 또 지구에 뭐가 있냐면 구름 같은 게 있지, 맞지? 구름. 그래서 이런 구름 같은 거에 몇 프로가 흡수가 되냐면 자, 70 중에서 20%가 흡수된다. 20% 흡수. 구름이나 대기에 흡수돼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만 지구에 도달하게 되냐면 지구 지표에는 50%가 지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 까만 걸로 쓴 거는 우리가 흡수량을 썼는데 태양 에너지가 100이 들어온다면 대기에서 반사, 지표에서 반사되는 거 30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70이 들어왔지? 70이 들어왔는데 구름이나 대기에 흡수되는 거 20, 나머지 50이 지표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고려된 상태에서 자, 이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겠지, 맞지? 근데 돌려줄 때 그거를 갖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쌤이 화살표를 두껍게 그리는 것처럼 아주 많이 보냅니다. 자,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돌리지, 알겠지? 이렇게.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과량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있지. 아주 일부는 우주로 바로 갑니다. 우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대기가 흡수를 해버려요. 대기가 흡수한다, 알겠지?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 거의 대부분은 대기가 또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흡수된 상태에서 이제 대기가 어떻게 하냐면 위쪽으로 우주로 방출시키고 그 다음에 지표로 다시 재방출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보면 아주 소수 나갔던 양과 대기가 나갔던 요 양, 요거 합쳐서 얼마만 되면 되냐면 70%만 되면 돼요. 야는 70%만 되면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줬잖아, 맞지? 우리 실제적으로 지구에서 받았던 양은 70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주로 내보낼 것도 70만 내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표로 이렇게 재방출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재방출을 하더라. 근데 우리 지표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화석연료를 많이 이렇게 연소를 했어, 알겠지? 그럼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했다는 소리는 대기 중에 뭐가 증가하냐면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대기에서
흡수량 이것도 많아지겠지, 맞지? 우리가 여기서 복사한 양 중에서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도 많아질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우주로 내보내는 요 양 보세요. 이 양은 처음에 나왔던 양하고 맞춰갖고 무조건 70만 내보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요 값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맞춰서 그냥 70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가 증가하냐면 여기 재방출하는 요 양이지, 맞지? 이게 많아져요. 그래서 지표로 방출하는 요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지표로 재방출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 요 화살표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지표로 방출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온실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온실 효과가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자, 온실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 올라가고 맞지? 그 다음에 일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 자, 감 잡았나? 자, 쌤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체육 거 넘어가자. 자, 우리 원래 요 지금 까만색으로 한 게 받는 양, 지구가.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게 지구가 방출하는 양.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태양 에너지 100 받으면 우리 바로 반사 30, 지구에서 대기에서 흡수 20, 지표에 도달하는 거 50.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과량이 나간다 그래서 선생님 50 받았으니까 50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시 재방출됐던 이 양도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 양하고 여기서 받았던 50하고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는 나중에 지구가 원에서 외워야 되겠지만 이 숫자는 100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보다 더 큰 값을 갖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내보내는데 아주 일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 정도가 나가요. 그렇죠? 5% 정도는 바로 우주로 나가고 나머지 100몇십 프로는 대기에서 다 흡수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대기에서 다 흡수되고 나서 다시 대기에서 우주로 내보내고 지표로 재방출하는데 이 지표로 재방출하는 요 빛 때문에 우리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구 온난화는 뭐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기가 흡수량이 많아지고 근데 위로 보내는 이 양은 무조건 맞춰서 70만 내보내면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밑으로 재방출하는 요 양이 많아져요. 그럼 이 양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우리 책의 1번 지구 온난화 줄치세요. 자, 먼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온실 효과 줄치고 온실 기체 줄치고 온실 기체에 해당하는 거 밑에 얘 수증기 줄치고 이산화탄소 줄치세요.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수증기 H2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 중에 우리가 얘가 몇 프로 있냐면 얘가 0.03%밖에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겠다, 맞지? 우리가 예를 들어 습도가 높을 때가 있고 습도가 낮을 때가 있을 건데 근데 얘하고 양 비교하면 당연히 얘 양이 많지 않나? 맞지? 대기 중에는, 맞죠?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보다 물의 양이 많은데 근데 영향력은 야가 영향력이 더 많다는 걸 알겠지?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이산화탄소 줄치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보면 되겠지, 맞지?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알겠니?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를 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진하면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가는구나 그런 연관성을 알게 됐어. 근데 요것도 잠깐 볼까? 지금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 확대를 하면 요런 식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간이 비슷한데 요쪽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맞지? CO2가 많고 여기는 CO2가 일단 적다 맞지? 대체로 CO2 농도는 증가하는 건 맞지만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이런 게 나타난다 맞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겨울을 의미합니다. 겨울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왜 얘가 겨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겨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름보다는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난방을 많이 하잖아 맞지? 난방 맞지? 그래서 겨울에 난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페이지 307쪽으로 넘어가자. 자 2번 지구온난화의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 줄만 때리자.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가볍게 보자. 과도한 산림 벌채,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이런 것들도 우리는 온실기체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래가지고 해수면의 상승 줄 좀 때려라. 자, 해수면의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한번 읽어볼게.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요거 잠깐만 볼래? 자,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햄버거 시키고 그 다음 콜라를 시키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시켰을 때 얼음을 갖다가 여기 많이 넣어준다 맞지? 요 밑에도 얼음 되게 많이 넣어준다. 요렇게 얼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득 콜라를 따라주지 맞지? 가득 이렇게 따라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어떻게 되겠나? 얼음이 녹겠지? 얼음이 녹으면 이거 넘친다 안 넘친다? 안 넘친다. 맞지? 안 넘친다. 민수가 대답했으니까 이유는? 그까지는 몰라. 아는 사람 있나? 요게 가득 콜라를 따라난 상태에서 얼음이 다 녹아도 알겠지? 전부 다 녹아도 넘치지를 않습니다. 알겠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야. 뭐냐면 대부분의 물질들 같은 경우에 부피를 한번 보자. 부피를 보면 순서가 부피가 제일 큰 놈이 누구지? 아니 대부분의 물질들은 상태적으로 봤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부피가 제일 큰 게 기, 제일 작은 게 고지 맞지?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 맞죠? 근데 이게 예외를 띠는 놈이 있지 맞죠? 누구예요? 물이잖아 맞지? 물.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액체. 그 다음에 고체, 기체잖아. 여기서 지금 다른 물질하고 다르잖아 맞지? 그렇게 봤을 때 자, 액체가 부피가 작고 고체가 부피가 큽니다.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 앞에서 화학에서 배웠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자. 여기가 산소고 여기가 수소고 이래요. 근데 이 물 같은 경우가 저거들끼리 이제 달라붙을 때가 얼음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얼음이 될 때 보면 어떻게 얘네들이 붙냐면 자, 요런 식으로 육각형을 갖다가 만듭니다. 너희들 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본 적 있지? 사진이. 눈이 고체잖아. 얼음 고체.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다 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결합을. 자, 이렇게 전부 다 결합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얼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끊어지면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얼음을 구성하게 되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빈 공간이 생긴다. 맞지? 공간.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을 때가 우리가 얼음이 지금 요 상태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녹는다는 소리는 뭐가 끊어지는 거냐면 얘네들이 끊어지는 거야. 얘들. 알겠니? 얘들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 빈 공간 속에 물 입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얘네들 얼음 상태는 지금 부피가 커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물을 이 콜라를 담은 거고 나중에 얼음이 다 녹더라도 이 공간 속에 그 물 입자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없어요.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생겼어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나? 해수면이 상승하지 맞지?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지요? 빙하가 녹았어. 맞지?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얼음이 녹아봐야 부피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빙하는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물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물에 이렇게 떠 있는 이런 빙하예요. 이 빙하들이 녹겠지 맞지? 지구 온도 높으면 맞지? 그럼 이게 녹으면 이 해수면의 높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지? 근데 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빙하는 어디에 있는 빙하냐면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예요. 물에 있는 빙하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산 위에도 보면 얼음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맞지? 걔네들이 녹다 보니까 결국 바닷물로 물을 보충시키는 거와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야.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바다에 떠있는 빙하 이것들 당연히 다 녹는다 맞지? 이 녹아봐야 해수면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그치? 얘네들은 못 주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그렇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상이변. 당연히 뭐 기상이변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일어나고 해양의 산성화.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간다. 그쪽 쉽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이래가지고 자 밑에 막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아나?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가 좀 유명한 데가 어디야? 제천. 어? 제천. 제천? 아니구나. 사과 미령. 얼음골이지 그래. 우리가 요가 포항이 뭐 울산이 요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았어. 그러면 요쯤 우리가 사과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청송 막 이래요 알겠지? 근데 과거에 여기가 유명했던 거야. 지금은 어디냐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쪽으로 사과가. 그 다음에 우리 야자수 나무 이런 거 보면 여기만 있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야자수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알겠지? 남해에 보면 이 이유가 뭔 말이냐면 점점 따뜻한 게 고緯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지 맞지? 점점 따뜻한 게 고緯도로 올라오고 있고 올 겨울에 지금 뭐 오늘도 춥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겨울이 지금 추운 거 아닙니다 알겠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추웠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추운 턱은 아닌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따뜻한 기후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책에 실려져 있는 거야. 자, 4번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이래가지고 자 1번 기후변화 경향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 잠깐 읽어보면 20세기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률의 2배다. 그 다음에 최근에 30년간 평균 기온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첫 번째 그래프가 지구 전체 기온과 우리나라를 갖다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증가하고 메탄의 농도도 증가한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만 봅시다 알겠지? 자 보시면 먼저 주황색을 갖다 보면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아열대 기후가 보면 부산 요 정도에서 나타나고 말아. 그런데 2071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노란색만큼 아열대 기후가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지? 따뜻한 게. 그래서 점점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라. 자, 다음 페이지 308쪽에 지금 거기에 가로넣기 하고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렸나? 네. 맞나? 너희들 예전에 기후변화 원인하고 설명했던 기억나나? 안 되면 앞에 넘겨가면서 이 문제 좀 풀 수 있도록 하세요. 가로넣기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퍼뜩 안 풀어보자. 아, 밑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아침에 수업하는 게 힘들지? 네. 저희 몇 분에 맞춰요? 언제? 오늘 1시. 딱 1시. 왜? 저 빨리 맞췄으면 왜? 1시 하고 있는데 밥좀 먹어. 아, 빨리 맞춰달라고? 그래. 그럼 지금 늦으면 못 들어간다. 어제 이거 나가지. 어제 한명 늦었더니 선생님 나가라 했어. 나가서 나가라. 하고 문 안 들어왔다. 자, 다 풀었나? 듣기 빼고. 자, 가로넣기 봐라. 1번에 온난, 2번에 지구온난화, 3번에 온실기체, 그 밑에도 온실기체,
그 다음 4번에 상승, 5번에 상승. 자, 1번에 XOO, XO.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3번에 2. 4번에 기역에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5번에 기역, 디귿. 6번에 OXOX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나? 질문할 거 없나? 예. 자, 그러면 오른쪽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들어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4번 이렇게 해서 필기 좀 해라. 4번.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 가자. 자, 대기, 대순환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남는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게 대기와 해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중에서 대기를 갖다 먼저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 먼저 자전을 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근데 실제 우리 지구는 자전한다, 맞지요? 자, 그러면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여기가 일단 적도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적도는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맞죠? 많이 받으면 공기가 따뜻해지지? 따뜻한 공기들은 밀도가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로 올라가서 보통 거의 대부분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배웠지? 맞지? 이 순환이 어디까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냐면 대륙권까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륙권이면 높이 몇 킬로지요? 10km지, 맞지? 10km. 50km면 성층권까지 올라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상승했던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이동을 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고위도로 가게 되면 찬 공기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찬 공기야. 이 찬 공기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하강해야 돼, 알겠지? 하강.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강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반구에서 보면 순환고리가 한 개 나타나요. 북반구에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도 얘기를 하면 이 남극 쪽이 찬 공기니까 찬 공기는 하강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하강해서 요렇게, 그 다음 상승한 공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맞지?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남반구나 북반구나 따로따로 한 개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구는 뭐를 하게 되냐면 자전을 하잖아, 맞지? 자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그래서 남반구는 우리가 살지를 않으니까 집어치우고 북반구만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좀 크게 그려. 너무 크게 그렸나? 자, 북반구만 내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금 대상 0도다. 그 다음에 이쪽 30도, 위도 30도, 그 다음 여기 위도 60도, 그 다음 여기 90도. 이렇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연도는 적도예요. 적도에서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상승하고, 그 다음에 90도 고위도잖아. 고위도인 이 공기들은 차갑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얘네들이 요쪽으로 순환하겠지. 요쪽으로 순환하는데, 이 지금 위도 30도 부근에서는요, 우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게 되면 조금 이따 선생님이 적겠지만 전향력이라는 걸 받아요.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는 단어는 너희들 태풍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약간은 들어본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 건데, 이 전향력을 받다 보니까 위도 30도 부근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하강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표하고 만나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동을 하겠지, 맞지?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에 위도 0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 순환고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순환고리를 알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들리라는 사람이에요. 헤들리.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헤들리 순환. 근데 이 헤들리 순환은요, 제일 처음에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야. 그럼 따뜻한 공기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그런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접 순환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직접 순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것도 한번 보자. 위에 이거는 지금 찬 공기잖아, 맞지? 이 위도 90도의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하강하잖아, 맞지? 하강했다가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 알겠니?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도 조금 있으면 순환고리가 하나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요것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찬 공기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작은 게 아래로 내려와서 요것도 이동하는 방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도 누가 알아냈냐면 헤들리가 알아냈어. 그래서 그러면 위도 60도하고 90도 사이에서도 순환고리가 일어난 걸 헤들리 순환이라 합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극순환. 그래서 이 극순환 같은 경우도 차가운 공기, 열 에너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는 직접 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직접 순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한번 봐봐. 중간에 요 위도 60도 부근을 보면 위도 60도 부근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요 지역은 공기 입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겠네, 맞죠? 이 공기 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비틀게 그린 이유는 요거는 이 열적 순환이 아니야. 공기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승하는 것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요 위로 상승해서 고위도로는 여기로 가고 저위도로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30도 부근에서는 요런 식으로 순환 방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알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렐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거를 페렐 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페렐 순환은 아까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기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간접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북반구에서만 보니까 자전을 하니까 순환고리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순환고리가 3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0도에서 30도, 그 다음에 30에서 60, 60에서 90 이렇게 순환고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는요 이 상층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요거요. 지표에서 부는 바람들 있지. 요거만 우리가 신경을 좀 써주면 되겠다, 알겠지? 지표에서 부는 바람. 그럼 다시 요거 잠깐만 볼래? 요거 보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지표에서 부는 바람 요거만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봐라.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요 북반구에 있을 거니까 북반구에서는 무슨 풍만 불어요? 무슨 풍? 자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풍? 북풍이에요, 남풍이에요? 북풍. 북풍이지, 맞죠? 북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북반구에서는 북풍밖에 안 붑니다, 알겠지? 자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쳐다보면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풍밖에 못 느껴요, 알겠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더라. 이걸 갖다 내가 그림 그려볼게. 30도에서는 0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 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적어줬던 요 순환 다 암기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근데 용어를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자, 지구가 자전. 이 자전을 하다 보면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전향력이 작용해요.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는 거는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그래서 코리올리 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할 때 우리가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전하지 않으면 전향력은 작용 안 해요. 근데 얘가 북반구 그 다음에 남반구 전향력이 작용하는 힘이 틀립니다. 이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요. 북반구에서는. 근데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요걸 갖다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보자. 해봐라. 지금 위도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맞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불어요? 고였죠. 그렇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 그러면 0에서 30도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여기가 고기압이다, 맞지? 그 다음 여기가 저. 그 다음에 바람 30에서 60도에는 이렇게 부니까 여기가 저. 90도에서 60도는 이렇게 부니까 여기가 고.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우리 적도 부근을 갖다 우리는 적도 저압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도 저압대. 저기압이니까 그래 알겠지? 일단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도 배웠고 그 다음 요거도 안 볼까? 이거 보고도 알 수도 있다 알겠지? 우리가 여기서는 상승기류 일어나잖아. 우리 상승기류는 고기압, 저기압? 저기요. 저기압. 그래서 저. 그 다음 여기서는 하강기류 일어나지 맞지? 그러면 고. 상승기류 저.